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뒤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온 모양으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야 벌써 했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라며 남편이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아니, 우리 혼인신고 했냐고 물어보잖아. 그때 당신이 했다고 했잖아. 어? 그랬지. 내가 했어.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매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 라며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의 성격은 잔소리가 많은 편으로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시댁 가족들 모두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물론 제게도 잔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데 그 모든 걸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시어머님과 남편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남편은 시어머님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본 모습을 철저히 감췄기에 잘 모를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후 같이 살게 되면서 서서히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시돋친 말을 툭툭 내뱉는 것을 시작으로 이기적인 부분까지 시어머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그 조짐이 보였으나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부부는 반반 결혼을 했고 집안 살림도 반반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친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기도 했고 제가 모은 돈도 있었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평등하다는 생각을 했던지라 남자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랑 공과금 그런 것도 딱 반반씩 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당신도 불만 없는 거지? 어? 생활비랑 공과금을 반반씩 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이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반반씩 내는 게 맞는 거잖아? 당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불만 없는 거지? 아니, 딱히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난 결혼하면 살림을 합친다는 생각을 했거든. 우리 살림 합쳤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하면 월급도 합해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보다 월급이 50만 원이나 더 많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는 거야? 당연하지. 각자 관리하고 공과금이랑 생활비도 딱 반반씩 내는 걸로 해. 그럼 저축이랑은 어떻게 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매달 적금도 해야 하잖아. 설마 적금을 안 넣겠다는 거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만약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도 정확히 반반씩 내서 가면 되잖아. 그래도 월급을 합해서 매달 적금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보니 주변에는 다들 그렇게 하던데. 그래야 돈도 빨리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굳이 따라하란 법이 어딨어. 그렇게 따라만 하니까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 남편이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제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야. 결혼 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결혼 전이랑 다르긴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잖아. 결혼 전에는 이렇게 계산적이지도 않았고 많이 배려해주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혼할 때 당신이 반반 하자고 했을 때 나도 흔쾌히 동의했고 말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 전이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뿐이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뭐? 당신 지금 진심이야? 그럼 지금까지 내내 연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동안 당신한테 다 맞췄지만 이제는 결혼까지 했으니까 서로 적당한 선에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괜히 오해는 하지 말고. 남편이 급히 말을 정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진짜로 월급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야?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말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매달 20일 날 관리비랑 생활비 반 나한테 보내. 당신 바쁠 테니까 그건 내가 관리할게. 남편이 어찌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던지 서운해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 찜찜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휘말리듯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저는 매달 생활비와 공과금을 남편에게 보냈고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는데요. 분명히 반반 결혼식을 했음에도 저보다 월급이 50만 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제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여보, 집안일도 반반씩 하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월급이 50만 원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큼 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월급 5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아님 당신도 월급 50만 원씩 더 받아오던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잖아. 지금 이 시점에 내 나이가 많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야? 당신은 꼭 분리할 때마다 내가 나이 많다고 걸고 넘어지더라. 당신이 하도 반반을 외쳐대니까 하는 말이잖아. 생각해봐. 내가 당신보다 취업이 늦어서 그만큼 월급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주변에서는 다들 나처럼 현명한 사람 없다고 엄청 칭찬하거든. 내 친구들은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 안 하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평소 남편은 말을 상당히 잘하는 편으로 가끔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5살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려 노력했어요. 집안일쯤이야 제가 조금 더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약간의 불만들이 있긴 했지만 서로 맞춰가려 노력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시련이 닥쳐왔는데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알아봤지만 전문직도 아니었기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두 달가량을 집에서 살림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부터 남편은 집안 살림에 완전히 손을 뗀 채 제게 통보하듯 말을 했어요. 난 회사에서 일하느라 무지 힘드니까 앞으로 집안 살림은 백수인 당신이 할 거지? 설마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힘들게 돈 벌고 온 남편한테 시키지는 않겠지? 알았어. 재취업할 때까지는 내가 할게. 근데 당신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 그 백수라든지 빈둥빈둥 논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니까 더 우울해진단 말이야. 당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내가 틀린 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봐. 난 종일 회사에서 뺑이 치고 있는데 당신은 종일 집에서 놀고 있는 건 맞잖아.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건 맞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말이야. 남편이 사과인 듯 아닌 듯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 하루하루 불편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치사한 마음이 들어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공과금이랑 생활비 입금 안 했더라? 오늘까지는 입금해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생활비랑 공과금이라니. 제가 당황한 채 대묻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을 하고 있었기에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비와 공과금은 남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생활비와 공과금을 보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당황한 채 대묻자 남편이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고요. 당신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생활비랑 공과금은 당연히 내야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신은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건 그대로야. 당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 말 이해한 거지? 어? 그래도 난 회사도 그만뒀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내가 방금도 말했잖아.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입금해줘. 남편이 어찌나 침착하고 여유롭게 말을 하고 있던지 뭐에 홀린 것 마냥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일을 홀로 다 하면서 그 와중에도 바보 마냥 생활비와 공과금 반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사실 분한 마음이 들어 따져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치사한 마음이 들어 오기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늦잠을 자고 있어서 같이 식사할 요량으로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쯤 온갖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댔기에 눈치까지 보였으니까요. 잠시 후 남편이 일어났고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다그치듯 말을 했어요. 여보, 나 배고프니까 빨리 좀 나와. 백수 주제에 배꼽 시계는 잘도 울리나 보네. 나 같은 미안해서 배고프다는 말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는 참 눈치도 없다니까. 남편이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저도 모르게 빽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 그동안 내가 꼭 참고만 있었는데 난 살다 살다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처음이다. 야, 내가 네 종인 줄 알아? 살림은 살림대로 다 부려먹고 있으면서 회사 그만둔 나한테 어떻게 생활비랑 공과금을 내라고 할 수가 있어? 나 같았음 지나가는 남한테도 안쓰러워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야 인간아, 이럴 거면 너 혼자 살지. 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네가 빡대가리라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부부라면 이럴 경우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정상인 거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찌질해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 난 더 이상 노예 생활 못하겠으니까 너 혼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제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선 채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빡대가리? 찌질이?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지금 이 상황에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따위로 할 거면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결혼을 왜 한 거야? 난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린 끝이야. 제가 집을 나서고 있었고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알겠어? 절대 돌이킬 생각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찌질이 빡대가리야. 집안이 떠내려가라 쏘아붙이고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저를 보며 부모님이 놀란 채 영문을 물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하고는 이혼하겠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제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 순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욱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달래고 있었고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선은 김서방이랑 얘기 좀 해보고 결정하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대로 다 말한 거니까. 네가 많이 흥분한 상태니까 우선은 내가 김서방 좀 만나보마. 아빠가 다시 달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에 그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문자에 답변도 하지 않았고 몇 주 후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부모님까지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집에 들어서던 남편이 부모님께 고개만 까딱 숙여서 인사를 하고는 짜증스레 제게 말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한 것 같고 너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쌤쌤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자. 싸울 때마다 친정에 쪼르르 오는 거 아주 잘못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장인어른? 이번 참에 따끔하게 말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찌나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던지 부모님 두 분 다 할 말을 잃은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딸이 이혼했다고 하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이게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한테는 아주 치명타거든요. 이번 일로 두 분께도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결혼한 딸이 싸우고 집을 뛰쳐나갔으면
당장 돌려보내야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남편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고 결국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입을 나불대고 있어. 야 이놈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짓거리대고 있어. 우리 딸이 생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그런 집구석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냐? 니들 당장 이혼해. 혼인신고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이혼하면 끝이야. 당장 이혼해.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비웃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혼인신고 안 돼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혼인신고 했다며.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다가 회사까지 관두면서 정신이 없어서 완전 잊고 있었고 말이야. 한마디로 우리들 헤어지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반반씩 한 거 그대로 나눠서 끝내면 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었냐 하면 말이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말에 바로 급 태세 전환을 하더니 아빠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날 저한테 찌질하다는 말을 해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죽을 죄를 지었어? 니놈 시커먼 속을 다 봤으니 당장 꺼져.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 그 차에서 당장 놓고 가. 내가 우리 딸 준 차를 네가 왜 타고 다녀? 아빠가 남편 손에 들려있던 차키를 빼앗고는 밖으로 내쫓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주방에서 소금을 가지고 오더니 남편에게 마구마구 뿌려댔습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버는 게 유세는 어디서 유세야? 당장 꺼져! 엄마가 현관문을 세차게 닫아버렸고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댔지만 즉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3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시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우린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아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밖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게 내가 혼인신고했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그때 그 보살님이 니들 바로 혼인신고하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이제 어떡할 거야? 나도 진짜 몰랐다니까. 혼인신고 한 줄 알았다니까. 시끄러. 어떻게든 빌어서 니 처 데리고 올 생각해. 네 주제에 그런 좋은 차를 다시 타볼 수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 입에서 갑작스레 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던 순간 다시 한번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결혼 전 아빠가 차를 바꾸면서 타고 있던 꽤 비싼 외제차를 제게 주셨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차를 타고 싶다고 내내 졸라대는 바람에 타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차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더욱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인 채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 부모님은 혹시 몰라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고 남편이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너 따위 인간한테 다시는 우리 딸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다 정리하고 빨리 끝내자고. 그리고 우리 딸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공부하러 미국으로 갈 참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제가 미국으로 간다는 말에 남편이 자포자기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남편의 어마어마한 행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치를 떨어야만 했답니다. 남편이 친구 휴대폰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후회만 돼서 눈물만 나와. 우리 본가보다 처가댁이 더 잘 살아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런데 당신 미국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럼 당신 차는 딱히 탈 사람이 없잖아? 그럼 그 차만이라도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이미 몸이 그 차에 익숙해져서 난 꼭 그 차를 타고 싶거든. 우리가 그동안 같이 한 시간도 있는데 꼭 재고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했어. 정말이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던 순간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었는데 그동안 왜 몰랐던 것인지 제 자신이 그저 한심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도 전 남편의 모습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친한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말도 안 돼. 결혼 전에 너한테 진짜 잘했잖아. 우리한테 비싼 밥도 자주 사주고, 거기다 매너도 진짜 좋았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진짜 눈치 못 챘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보기엔 철저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간 엄마가 엄청 이기적이었잖아?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너 빨리 정리하길 정말 잘했어.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어. 근데 혼인신고는 왜 안 했던 거야? 그것도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 인간이 바쁘다고 해서 혼자 가서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 꼭 이런저런 일이 생기더라니까. 그러다가 회사가 힘들어져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고 말이야. 내가 보기엔 조상님이 돌본 것 같아. 아무튼 너 미국 가서 당분간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휴가 때 미국으로 갈 테니까. 우울하거나 하면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바로 연락하고. 그 인간이랑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던지라 지금은 오히려 속은 편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제가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뒤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거리를 걷다가 예전에 그 차와 같은 차를 보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떠올라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